저는 오늘 금액을 좀 배팅을 좀 그렇게 공격적으로 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점도 알아봐 주시고요. 오클라호마는 오늘도 제이더비 결장을 해요. 그래서 도르트가 나오고 케이스 월러스 같이 이렇게 활동량 좋은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나섭니다. 그러니까 기디, 스가, 월러스, 도르트 다소간에 1, 2, 3, 4번이 다소 높이가 낮죠. 여기 중에 기디가 그나마 혼자 2m가 넘는데 기디는 뭐 사이즈로 수비한 선수도 아니고 그렇게 뭐 아주 잘하고 있진 않죠. 또 기디는 그리고 요즘에 사생활 문제도 엮여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멘탈상 좀 힘들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지금 리그에서 넬 레이팅 1등이 오클라호마예요. 그야말로 오클라호마가 이런 기세 같은 부분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근데 이게 약간 맹점이 있는 게 오클라호마가 그동안 최근에 뭐 연승 날리고 있기는 한데 그건 맞아. 근데 오클라호마가 상대한 팀들의 이런 레벨로가 다소 좀 떨어지죠. 시카고, 포틀, 골스, 사낭, 피닉 이렇게 상대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피닉스는 그 부커가 돌아오기 전이었고 골스도 요즘에 상태 좀 메롱이었었죠. 그리고 뭐 샌안토니오, 포트, 시카고 다들 아시니까 오클라호는 이제 제대로 된 맞수를 만나는 것 같다. 필라델피아 정도면 동부의 강호니까요. 그리고 오클라호는 요즘의 전적은 좋았지만은 여태 그렇게 아주 좋은 평가는 못 받던 팀이었었죠. 자,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엔비드가 직전 경기를 쉬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좋은 컨디션으로 임할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 오클라호마가 저런 라인업이라면은 다소간에 엔비드를 막을 선수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홈그랜이 여태 보여준 거는 사실 그냥 올 시즌 뭐 이름값을 떼고 웬베냐마가 진짜 어마어마한 기대치가 있고 하긴 하지만은 홈그랜이 사실 웬베냐마보다 이런 효율성 면에서는 나아요. 근데 공격 효율성에서 뭐 캐치앤샷도 그렇고 쓰리라든지 뭐 그냥 단순히 뭐 점퍼라든지 이런 것들 면에서 그런 효율성 면에서는 아직까지 홈그랜이 웬베냐마보다 확실히 나아요. 근데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좀 그 얇은 프레임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근데 엔비드가 막 포스트업 치면은 그냥 홈그랜이 종이장처럼 나가 떨어질 것 같아. 엔비드가 아마도 오늘은 뛸 거로 예상이 되고 타이리스 맥시 같은 이런 자원들은 좀 고생할 만도 한데 왜냐면 스가도 생각 외로 수비가 좋은 선수예요. 스가도 저는 일단 이거 좀 약팀을 만나가지고 6연승으로 지금 오클라호마가 좀 거품이 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저는 필라델피아가 한번 잡아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두 팀 간의 만남이라면 저는 오바도 생각할 만하다고 한 게 아까 일단 엔비드는 막을 수가 없다. 그 필라델피아가 올 시즌 전체 자유투 시도 1위예요. 그리고 오클도 좀 파울이 많은 팀이기도 하고 보시다시피 양 팀 다 이렇게 프리스로 성공률이 1, 2등 팀이거든요. 뭐 여긴 뭐 스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필라델피아도 엔비드가 자유투 성공률 한 85%가량 되는 팀이고 그리고 요즘에 오클라호마가 3점슛 성공률 1위 이 부분에서 필라델피아도 원래 상위권이었는데 요즘에 많이 좀 떨어지긴 했어요. 필라델피아가 지금 3점 오른쪽 아래 보시면 여기에 수비면에서 오피틴의 아투 방어율도 많이 떨어졌고 3점슛 수비도 그냥 중위권밖에 안 되고 여러가지로 필라델피아의 수비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리 뭐 그러면 3점으로 이를 낼 만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거 일단은 오바랑 필라델피아 마인 쪽 괜찮게 보고는 있는데 이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최근 10경기 정도 기준으로 어떤 팀들이 잘 나가냐 이거예요. 가로축은 공격력이고 세로축이 수비라고 보면 되는데 왼쪽에 있으면은 공격력이 안 좋고 오른쪽에 있으면 공격력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으면 수비가 안 좋은 거고 위쪽에 있으면 수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다가 위쪽에 있는 팀들 이런 팀들이 가장 좋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 10경기 동안 어느 팀들이 잘하냐인데 오클라호마가 이 부분 1등이랍니다. 오클라호마가 지금 보면은 넬 레이팅 1위, 그 오펜스 레이팅 2위, 디펜스 레이팅 2위 최근 10경기 동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좀 약팀들을 많이 상대했다고 했었죠. 6연승 기간 동안.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껴있는 것 같고 이런 비슷한 관점에서 봤을 때 필라델피아는 공격력은 좋지만 최근에 수비는 조금 안 되는 팀이다. 여기 위치해 있는 거 보이시죠? 뭐 이거는 뭐 니콜라스 바툼도 왔다 갔다 오락가락 했었고 네 코빙턴도 좀 오락가락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좋게 찍히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양 팀 다 이런 오펜스 면에서는 상위권 팀이고 하니까 그리고 뭐 확실한 공격 자원들 스가라든지 엔비드라든지 그리고 안 되면 자유투 빙뜯기도 있고 양 팀 다 템포도 그렇게 느린 편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네 오바나 마헨 일단 오바가 괜찮게 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스가를 못 막을 확률보다는 엔비드를 못 막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브루클린 대 마이애미인데 이 경기는 좀 어려워요.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브루클린이 언더 오버를 좀 알기가 어렵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이애미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거에 의하면은 마이애미는 여기 이거 버틀러가 위치해 있는 마이애미가 지난 10경기 동안은 넬 레이팅 3등, 오펜스 9등, 디펜스 6등 이런 식으로 공수 양면에서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 버틀러도 결장 자주 했었고 아데바요도 최근에 몇 번 결장하고 막
히로는 계속 빠져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마이애미가 요상하게 많이 이겼더라. 이런 분들 좀 발견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마이애미도요 요상하게 많이 이겨요. 요상하게.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단적으로 최근 10경기 동안 8승 2패거든. 8승 2패. 근데 그 중에는 뭐 애틀랜타라든지 브루클린도 한번 만났었고 클리블랜드도 이기고 요상하게 많이 질 경기를 막 잡아내고 그래서 아데바요 결장하는데 클리블랜드 잡아내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마이애미 경기가 일단 분석이 잘 안 되는데요. 근데 이건 있어. 아래 보시면 마이애미가 백투백 시에 야투율이 급락하더라. 그 누적치가 별로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몇 경기 안 했다 보니까. 근데 대부분의 팀들이 백투백 때 오히려 백투백 경기에 잘했던 팀들이 많았어요. 휴식일이 없었을 때 오히려 야투율이라든지 3점 슛이라든지 이런 게 높은 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유독 마이애미가요 백투백 때 거의 제가 봤을 때 유일하게 이런 지표들이 많이 떨어지는 팀이에요. 마이애미의 백투백 성적 한번 말씀드리면은 근데 뭐 이것도 한 2경기밖에 안 한 거여서 그렇게 막 지표가 엄청 막 믿을만하고 그런 건 아닌데 네 마이애미의 백투백 성적이 저렇게 됩니다. 평득이 104점, 야투율이 42%밖에 안 되고 3점도 34.8%로 올 시즌 마이애미가 3점이 39%인데 이렇게나 많이 떨어져요. 라우리도 그렇고 버틀러도 그렇고 좀 늙은 이들이 많잖아. 반대로 뭐 하이스미스라든지 요즘에 많이 나오는 하퀘스, 하이메 하퀘스 주니어 이런 친구들은 다 어린 친구들인데 아데바요도 뭐 플레잉 타임이 긴 선수도 아니고 근데도 불구하고 마이애미가 백투백 때는 좀 안 좋더라. 이런 부분들을 좀 관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브루클린은 뭐 이건 언더오버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요. 브루클린은 상대팀의 장단에 맞춰줄 만한 팀이다. 애틀랜타랑 직전 경기 145대 147 연장이 있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득점이 오가는 경기였었죠. 뭐 그런 것들 보면은 브루클린은 워낙에 이제 좀 외곽이 강력한 팀이죠. 3가. 근데 마이애미는 3점슛 수비가 그 상대팀한테 38%가량 허용을 하고 있어요. 리그에서 3점슛 수비가 24등 별로 안 좋은 팀이에요. 인사이드 수비력도 22등 정도로 썩 안 좋은 팀이고 별로 막 눈에 들어오는 건 없는데 일단 마이애미가 백투백 때 안 좋았다는 거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고 기본적으로 브루클린이 미칼, 도니안 필리, 스미스, 클렉스턴 이런 좋은 수비수들을 많이 갖춘 팀이다. 이런 것들도 좀 눈에 들어왔고 저는 마이애미가 잘 안 풀릴 것 같다. 그냥 그런 예상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애미가 백투백이라서 좀 안 풀릴 것 같기도 하고 218.5에는 언더 보고 브루클린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게 마이애미가 직전 경기도 뉴욕 원정이어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브루클린 홈구장 바클레이스 센터까지 그렇게 막 먼 거리가 아니에요. 원래 브루클린이 뉴욕 안에 있는 그런 카운티잖아, 카운티. 그래서 원정 거리가 뭐 긴 건 아니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좀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하루 만에 일단은 바로 경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마이애미가 백투백이 안 좋았다는 거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워싱턴 대 애틀랜타. 이름만 봐도 오바 향기가 솔솔 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얘네가 비슷한 결이라고 하는 거는 양팀 다 속공을 굉장히 많이 즐긴다. 속공 굉장히 많이 즐기고 그 디펜시브 레이팅도 엄청나게 낮고 그리고 페이스도 굉장히 빠르고 지금 보면은 페이스가 워싱턴이 전체 2등, 애틀랜타가 전체 3등이에요. 속공 득점 같은 경우도 애틀랜타가 2등이고 빈도도 가장 많고 워싱턴도 이 부분에서 한 4등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디펜시브 레이팅 워싱턴이 뒤에서 두 번째, 애틀랜타도 25등밖에 안 되고 근데 반대로 애틀랜타는 수비도 안 하지만은 공격은 확실하게 공격은 오펜스 레이팅이 인디애나 다음입니다. 2등이에요. 2등. 그 애틀랜타는 이렇게 공격을 하는 반면 워싱턴은 수비 레이팅은 이렇게 쳐받고 있는데 오펜시브 레이팅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아요. 한 14등인가 중위권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효율적인 공격을 못하고 있는 워싱턴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워싱턴 눈에 띄는 건 여기 상대 FGA 그러니까 상대 야투 시도가 93.6개로 리그에서 가장 좀 상대 공격 찬스를 많이 주는 팀인데 워싱턴은 또 오펜을 많이 잡히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영향력이 있겠죠. 또 애틀랜타는 카펠라라는 좋은 이런 리바운드 머신도 있는 편이고 카펠라도 오펜스 리바운드 잘 잡는 편이니까 저는 밑에 적은 대로 흐름이 뒤지게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진짜 지체하지 않고 공격하는 팀들이어가지고 근데 그마저도 좀 애틀랜타가 뭐 세컨 찬스라든지 그리고 외곽에서 이런 뭐 야투율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앞서 있어가지고 앞서는 부분은 애틀랜타한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48.5 오버가 기준점이 물론 높긴 한데 괜찮아 보여요. 근데 저거는 난 좀 다소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248.5는. 이거는 말 그대로 이름값대로 갈 것 같다. 그리고 워싱턴이나 애틀랜타나 지금 아마 백투백인데 두 팀 다 보면은 백투백 때 오히려 야투율 같은 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백투백 있는 경기도 뭐 워싱턴, 애틀랜타 아까 말했던 그 마이애미도 그렇고 뉴올리언스 막 다 찾아봤는데 이거 전부 다 백투백 때 이런 그 수치들이 많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투율이 막 힘들어서 막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최근에 10경기 동안 애틀랜타가 250득점.
평균 250점. 이거는 저번에 인디애나랑 막 300점 경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직전 경기도 147대 145 하고, 워싱턴도 최근 10경기 동안 240점 정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오바 날만한 팀들끼리 붙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는 8연패 기간이고, 한 번씩 막 뉴욕한테 100점도 못 내고, 브루클린한테도 94점밖에 못 내고, 이렇게 좀 막히는 경우도 덜어 있긴 했었다.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리블랜드 대 레이커스. 일단 클리블랜드가 직전 경기 그 미첼도 없었고 딘 웨이드도 없었고 막 하긴 했는데, 모블리랑 알렌이 버티고 있는데 아데바요가 없는 그 마이애미한테 잡힌 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 그거를 홈에서, 특히나 클리블랜드가 홈에서는 또 산성다운 면모도 많이 보고 있는데 왜 그랬지? 막 싶어. 그날 클리블랜드가 3점은 30개 중에 14개나 꽂고 야투율 이런 게 나쁘지도 않았는데 마이애미한테 그냥 개쳐맞았죠. 일단은 직전 경기가 조금 의무였던 클리블랜드인데, 클리블랜드는 여기 보시다시피 OPT 내 야투 방어율, 상대팀의 인사이드 야투율을 상당히 잘 저지하는 팀이에요. 말 그대로 모블리와 알렌이 버티는 클리블랜드 인사이드가 산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외곽슛 방어는 별로 좋지가 않죠. 3점슛 수비는 27등 정도. 하지만 레이커스는 올 시즌에 이런 3점이 잘 안 들어가는 팀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리그에서 지금 3점슛 성공률 26등, 이렇게 좀 안 좋아요. 레이커스는요, 눈에 띄는 점이라면은 레이커스가 야투 시도가 레이커스가 리그에서 가장 적은 팀이에요. 84.8개로 가장 적은 팀인데, 근데 반대로 상대의 야투 시도는 94.1개로 굉장히 많이 허용을 하고 있다. 본인들은 적은 공격을 하면서 상대팀은 좀 많은 이런 야투 시도를 하는 팀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레이커스가 엄청 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지금 9승 7패니까. 그러니까 레이커스는 일단 수비력이 괜찮은 팀이고, 상대 야투가 많다고 했지 제가 야투율이 높다고는 안 했어요. 레이커스는 상대 야투 시도는 많이 허용을 하지만은 적은 득점 찬스를 높은 야투 성공률로 이어가는 팀이고, 레이커스가요, 야투 성공률이 49%예요. 리그에서 네 번째로 좋은 팀입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좀 확률 높은 공격을 시도해야 된다고 하나? 어쨌든 그런 팀이고, 르브론이나 AD 같은 인사이드 자원들, 좀 리머텍을 자주 시도하는 애들이 공격 빈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렇게 좋게 찍힙니다. 그리고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르브론이 클리블랜드에서 데뷔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클리블랜드에서 뛰다가 마이애미 갔다가 클리블랜드 다시 갔다가 이제 레이커스로 온 거잖아. 그래서 이 클리블랜드에서는 르브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일 퀘셔너블이라서 그런데 저는 또 나올 것 같아요. 르브론이. 일단 홈타운이라는 것도 있고, 클리블랜드 가면은 르브론은 그냥 원정 선수고 뭐고 간에 그냥 챈트 오지게 받아. GOAT 챈트 받을걸요 아마. 르브론이 또 그래서 여태 클리블랜드로 이렇게 갔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았어요. 마이애미 시절이나 레이커스 시절이나 클리블랜드를 갔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활약을 보였던 르브론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마 내일 나올 것 같고, 물론 모블리랑 알렌 이런 친구들이 버티고 있다지만 요즘에 르브론이 나올 때마다 잘하거든. 저저번 경기 때 막 37점, 35점 이렇게 하고, 직전 경기 때는 좀 출전 시간이 낮았는데도 한 21점 가량 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직전 경기에 클리블랜드의 경기력이 좀 충격적이었다. 모블리랑 알렌 인사이드는 여전하고 건재하고, 갈란드도 뛰었던 클블인데 아데바요가 없는 마이애미한테 처발렸다는 거, 그런 점들이 조금 충격이었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요. 직전 경기에 레이커스가 댈러스를 101대 104로 묶고, 뭐 지긴 했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공격력의 댈러스를 104점으로 묶었다는 거, 그런 점들 보면은 클리블랜드는 지금 리그에서 가장 좀 이런 공격 페이스가 느린 팀 중에 하나고, 공격력도 그렇게 높이 평가는 못 받고 있죠. 이거 한번 보시면은 아까 봤던 거, 클리블랜드가 딱 중간에 있어요. 딱 중간 보이시죠? 여기 딱 가운데 있는 팀이 클리블랜드야. 공격이나 뭐 수비 이런 부분에서 적당한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레이커스는 어딨냐? 레이커스는 공격력은 떨어지고 수비력은 좋은, 이렇게 클리블랜드한테 받았던 인상은 최근 10경기 동안은 레이커스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클리블랜드가 중간중간에 제러드 알렌도 종종 한 번씩 빠지고, 갈란드나 미첼도 빠지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클리블랜드는 그래도 수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팀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클리블랜드나 레이커스나 225.5는 언더라고 생각을 하고, 레이커스의 프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뭐 미첼이 나오면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보이는 그림은 그렇게 보여요. 유타 대 뉴올리언스의 경기력이 워낙에 좋다. 오늘도 클리퍼스랑 하신 거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뉴올리언스의 1만승까지도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뉴올리언스가 1만승까지 했지. 프레는 진짜 무난했었고, 제가 어제 A- 등급을 줬었는데, 뉴올 어제 가장 좋게 본 경기 중에 하나였는데, 충분히 그에 합당한 경기력 보여줬었고, 무엇보다도 요즘에 지금도 아직도 트머 3이나 맥컬럽 이런 친구들이 결장인데, 레넨주 돌아오고 알바라도 돌아오고 하면서 뉴올리언스가 벤치 구간도 굉장히 강력해요. 지금 앞선 라인 다이슨 다니엘스, 허브 존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그 상당히 많은
그 디플렉션이나 이런 스틸 수치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앞선 백코트 수비력이 굉장히 좋다. 인사이드도 자이언 발렌시아 단단하고, 잉그램도 동선 수비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클리퍼스도 굉장히 잘 제압을 했어요. 특히나 오늘은 폴 조지가 나름 잘했는데 그 카와이는 상당히 잘 억제를 했었고, 여러 가지로 뉴올리언스의 수비력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알바라도가 돌아오면서 그런 벤치 타임에도 뉴올리언스의 에너지가 돋보이더라. 그런 게 보여줬는데, 유타는 지금 내일 캐슬러가 잘하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유타도 지금 뭐 THT, 테일러 홀튼 터커 대신에 키온테 조지라는 이런 어느 정도 좀 메이킹을 중시하는 포인트 가드를 배치를 했고, 조던 클락슨이 뛰잖아요. 근데 이런 조던 클락슨의 어떤 공격력이 내일은 나는 좀 다소 반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허브 존스나 다니엘스의 수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약간 클락슨이 외곽력도 좋긴 하지만 이게 좀 다소 반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마카넨의 손끝에 좀 달린 것 같아요. 근데 마카넨이 또 지금 보면 퀘셔너블이 떠있거든. 그러니까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워커 캐슬러가 출전하면 자이언 같은 친구들이 좀 인사이드에서 뭔가를 해내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워커 캐슬러가 굉장한 뭐 샷 블락커니까. 캐슬러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유타의 공격력이 조금 줄어들 거고, 기동성 같은 게 좀 줄어들 거고, 뉴올리언스 입장에서는 외곽으로 좀 활로를 개척하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 마카넨이요? 그러니까 마카넨이 지금 퀘셔너블이 뜬 지가 꽤 됐어요. 내일 경기 만약에 마카넨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거의 고투가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유타는 벤치 타임 때 섹스턴이라든지 THT 이런 폭발력 있는 백코트 자원들이 있는 건 맞는데, 그리고 올리닉이 나와도 되고, 근데 일단은 올리닉이 마카넨처럼 볼륨 채우기는 어렵고, 아까도 말했지만 뉴올리언스가 다니엘스랑 허브 존스라는 우수한 백코트 수비력 갖춘 애들에다가 알바라도도 스틸 수치가 어마어마한 선수죠. 대도 알바라도. 그리고 보시다시피 3점 수비가 뉴올리언스가 리그에서 가장 좋아요. 3점 수비가. 뭐 클락슨이나 마카넨 같은 이런 외곽 자원들, 마카넨이야 거의 뭐 7풋 가량의 그런 높이에서 막 쏴대니까. 근데 그런 거를 나름대로 잘 제어하는 팀이다. 컨테스트가 상당히 좋거든요, 뉴올이. 그래가지고 저는 내일이 뭐 뉴올도 백투백이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올도 백투백 뭐 수치가 아까 지표가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백투백 때 야투율이 올라가는 팀 중에 하나였다. 마이애미 말고는 다 백투백 때 괜찮다고 했었죠. 그런 팀이어가지고 저는 내일도 뉴올의 마헨에다가 언더오버는 좀 어려운데 오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타가 어느 정도 뽑아주면 가능할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리파 대 댈러스인데, 마찬가지로 클리퍼스도 백투백 때 이런 수치들이 좋아지는 팀이에요. 클파도 백투백 때 괜찮아지는 팀이다. 여기 아래 적어놓은 게 클파는 스틸 맛집이다. 클파가 보면은 오른쪽 아래 이거 보시면은 스틸 전체 1위거든요. 스틸 전체 1위인데 반대로 댈러스는 턴오버가 리그에서 가장 적은 팀이다. 이건 뭐 돈치치도 그렇고 어빈 같은 우수한 핸들러도 있고 확률 높은 공격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볼 흘리는 빈도가 좀 적은 외곽 슈팅을 많이 선호하는 팀이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원래 클리퍼스가 이런 3점 부문 리그 1등이었다가 점점 줄어들었고, 댈러스도 3점 부문으로 한 1, 2등 하던 팀이었는데 요즘에 6등까지 좀 떨어졌죠. 양팀 다 요즘에 3점 슛 이런 그 성공률 같은 게 좀 떨어진 팀이기는 한데, 일단은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댈러스의 인사이드라는 보장된 공격 루트가 있죠. 댈러스가 내일 또 특히 그 데릭 라이블리 주니어, 데릭 라이블리가 아마 못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다소간에 좀 언더사이즈 센터? 포엘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랜트 윌리엄스 같이 잘 버티는 수비수들이 있지만은 일단은 높이에서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클리퍼스도 지금 주바치라든지 벤치 타임에는 다니엘 타이스 받아먹기는 참 잘하니까. 그리고 오늘 조지도 리머텍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래서 일단 클리퍼스가 나름대로 보장된 공격 루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댈러스의 이런 뭐랄까 확률 높은 공격, 그리고 외곽 스페이싱, 그랜트 윌리엄스나 뭐 대존주도 그렇고 다 그 캐치앤샷이 상당히 좋은 팀들이거든. 그리고 또 클리퍼스의 수비력이 지금 좋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흔들리는 클리퍼스 보면은 댈러스가 좋아 보인다. 왜냐면 이것도 카와이의 그 4쿼터 혹은 클러치 수치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에 샌안토니오나 토론토 시절에 카와이 생각하면은 진짜 클러치의 마법사였잖아. 근데 요즘에 카와이가 올 시즌 전체 평균 21.3점에다가 야투율이 47.2%, 3점이 39.3%로 우수하거든요. 근데 4쿼터만 되면은 야투율이 36.8%, 3점 슛이 21.4%예요. 그리고 특히 또 그 4쿼터 중에서도 이제 점수차가 5점 차 이내, 이런 클러치 상황에서는 야투율이 23.8%, 3점 슛이 20%밖에 안 돼요. 20%. 근데 이게 클리퍼스가 이게 뭔가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조합 구성 같은 게.
클리퍼스가 보다시피 뭐 디플렉션, 루즈볼 이런 수비 에너지도 좋은 팀이고 스틸도 많다고 하니까, 그리고 외곽 슛 능력도 3점도 높은 편이고 필드골 성공률도 높은 팀이고 이래가지고 저는 일단은 좀 볼륨은 좀 채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요즘에 클리퍼스가 그렇게 썩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생각하면은 댈러스의 공격력을 당해낼 수 있을까? 댈러스는 늘 공격 일변도의 팀이고 수비는 적당히 줄 거 주면서 공격은 열심히 하는 팀이어가지고요. 댈러스 쪽에 마헨 살짝 보고, 그리고 오바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요거 한번 다시 보면요, 댈러스의 위치, 댈러스는 공격,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팀, 댈러스는 지금 공격은 상위권, 수비는 하위권 이렇게 되는 거고, 클리퍼스 보면은 클리퍼스는 수비는 상위권, 공격은 하위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 팀 다 보면 여기랑 여기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팀들이어가지고 사실은 언더오버 예측이 좀 힘들어요. 최근 10경기 동안 양 팀은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언더오버 예측은 조금 빡센 것 같기도 합니다. 맨시티랑 리버풀이 가까이 있습니다. 맨시티랑 리버풀이 좀 빨리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늘 이제 오늘 해축 라인업들 중에는 맨시티, 꼬마, 레쿠 이 정도 팀들은요 어지간하면 승은 깔고 간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이 일반승 배당들이 다 안 좋잖아. 한 1.3에서 맨시티 정도만 그나마 좋아. 상대가 리바비니까. 맨시티 정도만 좀 그나마 괜찮은데 나머지들은 배당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냥 일반승을 깔고 가고 햄무던지 마이던지 이런 고배당을 노리는 접근을 할 만하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접근할 것 같고요. 뭐 결국엔 그래서 조합이 중요할 텐데, 일단은 보시다시피 이게 맨시티는요 리그 지금 15경기, 지금 리그에서 15경기 연속 연승 중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11만에 4연무 중인데, 특히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뭐 토트넘이라든지 그리고 뭐 리버풀이라든지 아스날 이런 팀들, 그러니까 리그 내 그 우승 경쟁하는 라이벌 팀들 상대로도 홈에서는 뭐 마헨을 무난하게 해줬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첼시양은 햄무가 나긴 했었어요. 이건 다 홈 기준이고, 어쨌든 맨시티가 이렇게 홈에서는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더라. 그리고 반면에 리버풀은 원정에서 3경기 동안 지금 승리가 없죠. 2무 1패로 리버풀은 다소 뭐 원정에서 좀 부진한 모습이 있습니다. 맨시티가요 홀란드나 또 지금 뭐 톤스도 그렇고 좀 결장 가능성이 꽤나 있기는 한데, 다른 것보다도 로드리 여부가 제일 중요해요. 로드리도 그 국대 주간에 살짝 이게 결장 위험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뭐 가장 최근 그 마지막 이제 국대 경기 그때는 조금 적은 시간 뛰긴 했는데, 어쨌든 로드리가 결장한 경기, 지금 로드리가 시티에 온 다음에 로드리가 총 16경기를 결장을 했는데 그 중에 패배가 6번 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만 로드리가 결장한 3경기에서 맨시티가 3패를 했어요. 그래서 올 시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로드리의 이 존재감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오늘은 로드리의 결장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홀란드가 없어도 요즘에 훌리안 알바레즈도 뛰어난 활약 중이고, 뭐 맨시티는 늘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헤쳐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맨시티의 승 박아두고, 보시다시피 이런 행진 중이면은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시티의 마헨이나 햄무 이렇게 달릴 것 같은데, 좀 안정적인 선택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맨시티 일반승만 가셔도 되고, 마헨 햄무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배팅을 할 만하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첼시 얘기 한번 할게요. 첼시랑 오늘 이제 뉴캐슬 경기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뉴캐슬이 결장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뉴캐슬이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아. 토날리는 이제 뭐 징계 결장도 있고, 그리고 홀도 지금 징계 결장인 것 같고, 그리고 알미론, 파비안 샤르, 롱스테프, 뭐 칼럼 윌슨, 번, 앤더슨, 보트먼, 그냥 지금 엄청 결장이 많아요. 일단은 여기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친구들 중에서도 주전급도 많고, 근데 주전들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저희 뭐 스쿼드 로테이션 자원들, 로테이션을 하긴 뭐하지만 월록이라든지 뭐 윌슨 이런 친구들도 뎁스 자원인데, 주전이 결장해가지고 데스 자원으로 출전했는데 걔네들까지 결장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워낙에 이거는 뭐 뉴캐슬이 나름대로 좀 짜임새 있는 스쿼드를 구축을 했지만은 너무 결장이 많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첼시가 직전 경기 맨시티와 4대4로 끈덕지게 한 것도 그렇고, 요즘에 첼시가 나름대로 좀 잘 회복 중이죠. 저는 분위기를 좀 다시 잡아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첼시가. 일단은 이 경기는 뉴캐슬이 홈 경기고, 뉴캐슬이 올 시즌에 홈에서는 5승 1패예요. 5승 1패. 14득점 31점으로 아주 탄탄하게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빵꾸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근데 뭐 재밌는 건 뉴캐슬은 빵꾸가 나도 리브라멘토? 어쨌든 막 그런 친구들도 나올 때마다 괜찮은 활약해주고 뎁스가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이 첼시도 보면은 올 시즌에 홈에서는 1승 3무 3패로 홈에서 안 좋은데, 원래 스탠포드 브리지가 첼시가 홈 강자였는데, 첼시가 이번에 보면은 홈에서는 1승 3무 3패인데 원정에서는 3승 1무 1패예요. 그렇게
오히려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였던 첼시다. 저는 이거 기세상으로는 첼시가 프렌 정도는 노려볼만 하지 않나. 마찬가지로 이 경기도 좋지는 않죠. 오늘 그냥 전부 다 경기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 대부분 경기들이 어려워. 많이 어려워요. 진짜 오늘 해외 축구는 그냥 고배당 조금 찌르고 말 정도일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경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도르트문트 경기는 저는 이거 조금 오바 생각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올 시즌 돌문이 분데스리가에서 상당히 실점이 일단은 예년에 비해서 많았다. 작년에도 도르트문트가 리그 막 마지막까지 최종 라운드까지 우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잖아. 근데 그럴 때 보면은 그래도 다른 시즌에 비해 비교적 이런 실점 페이스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경쟁 팀들에 비해 뭐 위네는 말할 것도 없고 레버쿠젠이나 뭐 랍치 이런 팀들에 비해서도 확연하게 실점이 많습니다. 지금 실점이 17실점이죠. 17실점. 그래서 돌문이 다소간에 하위권에 처져 있는 편이고, 하위권? 그러니까 우승 경쟁이랑은 다소간에 좀 거리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보루시아 멘헨글라드바, 보루시아 엠게랑 하는데, 얘네들이 여태 맞대결 같은 거 보면요, 생각보다 좀 엎치락뒤치락을 많이 했어요. 이제 과거 데이터 같은 건데, 일단은 이거를 좀 뭐 볼만도 한 게, 도르트문트가 일단 올 시즌에 많이 흔들리는 편이고, 작년에도 보면은 보루시아 멘헨글라드바가 홈에서만큼은 또 돌문을 잡아냈었고, 재작년에도 홈에서만큼은 잡아냈었고, 물론 오늘은 돌문 홈이긴 합니다. 돌문이 홈에서는 멘헨글라드바 상대로 5대2, 6대0 막 이렇게 패고 했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멘헨글라드바가 나름대로 돌문이랑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왔다. 물론 돌문이 강하던 시절, 그럴 때는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막 패기도 했었어. 이런 시절도 있긴 했는데, 그 전 구간들을 보면은 이제 한 14, 15 이쯤, 이때도 돌문이 세기는 셌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보루시아 멘헨글라드바가 한 번씩 잡고, 원정에서도 잡아내고, 지그나 이두나 파크에서도 이렇게 선전하기도 했었고, 또 잡아내고, 나름대로 보루시아 멘헨글라드바와 도르트문트는 많이 치고받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역사와 전통적으로 많이 엎치락 뒤치락 했던 그런 팀들 간의 이런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올 시즌에 도르트문트가 실점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일단 후방에 양쪽 측면 수비수들이 다 바뀌었죠. 라이어손이라든지 벤세바이니 같은 친구들, 특히나 벤세바이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작년에 보루시아 멘헨글라드바 아니었나? 그리고 보루시아 멘헨글라드바에서 돌문으로 요나스 호프만인가? 호프만 맞나? 하여튼 막 그 좀 팀 선수 이적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뭐 은메차도 그렇고 필크루크도 그렇고, 도르트문트는요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주전 라인업에 새로운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안정화가 덜 된 것 같다. 그런 건 있고요. 보루시아 멘헨글라드바를 조금이라도 이게 뭐랄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만한 요소라면은 이제 주전 포워드인 알라산 플레. 네, 그 옛날에 이제 니스에서 뛰던 그 플레인데, 지금 7경기 5골 1어시로 상당히 감이 괜찮죠. 선전 중이에요. 그 기간 동안 플레가 지난 7경기 5골 1어시로 활약하는 동안 보루시아 엠게는 3.5 오바 기준으로 6경기 동안 오바가 넣었었고, 언더는 한 번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도르트문트가 지금 요즘에 좀 실점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보루시아 엠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리그 테이블 상으로는요 23득점 23실점으로 11경기 동안 무려 46점이 났단 말이야. 이 정도로 좀 오버페이스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그냥 오바만 한번 던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은 보루시아 멘헨글라드바의 프렌도 생각 중인데, 그거보다는 그냥 오바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일단은 그 정도만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리그 브레멘 대 레쿠가 있습니다. 레쿠도 제가 요즘에 그 레쿠 성적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그냥 단적으로 레버쿠젠은 이래요. 저는 이런 흐름을 이렇게 타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따라가야 된다 싶은데, 보시다시피 올 시즌에 레버쿠젠이 모든 대회 공식전 기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올 시즌 이제 23년 8월 3일 여기부터 시작인데, 앞선 2경기는 이제 친선전이니까 제외를 하고, 그 이후로 여기부터 쭉 이렇게가 다 지금 공식전이란 말이야. 이거 전적 살피면요 16승 1무예요. 레버쿠젠이 16승 1무 달리고 있고, 그 중에 마헨이 10번, 햄무가 6번이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또 원정이잖아요. 레버쿠젠이 지금 분데스리가 원정에서는 여태까지 5전밖에 없긴 한데, 원정 5전에서 4승 1무 중이다. 그리고 4승 중에는 2마헨, 2햄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뭐 브레멘이 저는 뭐 예년에 비해서는 아주 처박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일정상으로도 레버쿠젠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좀 멀리
뭐 에콰도르 친구들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미 친구들도 종종 있어가지고 장거리 원정을 뛰고 온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냥 마찬가지로 이 경기 역시 레버쿠젠의 승사이드를 보는데 역시나 공격적인 배팅을 할 만하다. 레쿠승을 깔아놓고 마헨이나 햄무 같은 그런 공격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맨시티나 레버쿠젠 이런 팀들은요 흐름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레버쿠젠의 이런 그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그냥 일반승만 가기 아까우니까 이 레쿠 일반승이 1.3인가 밖에 안 돼가지고 뭐 마헨이라든지 햄무 같은 그런 공격적인 배당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팀들이 또 하나가 있죠. 꼬마가 홈에서 이래요. 꼬마가 지금 홈 15경기 연승 행진 중이다. 홈 15연승 달리고 있는 꼬마인데 꼬마가 15연승 중에 마헨이 8번, 햄무가 7번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찬가지로 이런 연승 달리고 있는 팀들은 승사이드는 일단 보는 게 맞고 그러면은 이게 마헨이나 햄무 같은 고배당 놀이만 하다. 왜냐면 꼬마도 1.3인가 밖에 안 돼. 1.3 먹자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막 분석해갖고 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고배당충으로서 이런 경기는 마헨이나 햄무 도전을 하고 난 진짜 안정적인 거 원해 이러신 분들은 뭐 꼬마승, 랩쿠승, 맨시승 이런 거 드릴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드리는 그런 분석 BJ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고배당 많이 달리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러기 전에 일단은 꼬마랑 마요르카도요 상대 전적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은근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 마요르카가 생각보다 요즘에 꼬마 상대로 잘 싸워왔어요. 마요르카가요 꼬마 상대로 꽤나 잘 싸운 게 보이죠. 근데 이게 마요르카가 섬이잖아, 섬. 그래서 좀 원정팀들이 마요르카로 이렇게 꼬마 같은 강팀도 마요르카 원정을 가면 다소간에 헤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마요르카가 꼬마 원정을 가가지고 승리를 거둔다. 이거는 사실 좀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긴 하거든. 아마 이거 두 경기 다 그 무리키의 대가리 페널티킥 하나랑 무리키 대가리 같은 이런 부수적인 요인이랄까. 제가 알기로 이 경기 때 이강인 선수가 어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꼬마가 마요르카한테 이런 고전했던 데이터는 있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으로 가도 생각보다 이렇게 막 꼬마가 마요르카와의 상대 전적은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뭐 옛날 데이터긴 하지만은 뭐 이런 점들 보시다시피 뭐 한때는 이제 막 그 꼬마가 이때는 마요르카가 워낙에 좀 약세였었고 그 이후 이렇게 좀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중후반이나 그 이후로도 이렇게 마요르카가 꼬마 상대로는 괜찮게 싸워왔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막 꼬마를 누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꼬마는 홈에서 연승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누를만 하다고 봐요. 라치오 대 살레르니타나가 조금 일찍 시작을 합니다. 23시인가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일단 이 경기에서 살레르니타나가 감독 바꾸고 그 전에 이제 작년에도 살레르니타나가 파울로 소사 감독을 안 쳤어요. 그래가지고 파울로 소사가 살레르니타나를 강등 위기에서 구원을 해냈죠. 근데 올 시즌에 너무 못해가지고 또 감독을 갈았어. 파울로 소사를 경질하고 앉힌 게 필리포 인자기. 인자기 다들 아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인자기가 오니까 올 시즌에 지금 인자기가 한 5경기 치렀거든요. 리그는 4경기 그리고 중간에 코파 1경기. 코파에서는 4대0으로 이겨가지고 1승이 있고 리그에서는 2무 2패예요. 근데 여태 그 파울로 소사가 감독을 하는 동안 리그 8경기 동안 4골밖에 못 넣었어요. 살레르니타나가. 근데 인자기가 오고 나서는 4경기 동안 4골을 넣고 있다. 그나마 좀 이런 뭐 득점력 같은 부분 그런 점에서는 살짝이나마 나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살레르니타나는 뭐 다른 선수들 얘기하는 것보다 워낙에 지금 그 뭐 오초아라든지 토트넘이랑 세비야에서 뛰던 그 파지오예요. 파지오. 그리고 이제 그 U21 이탈리아 U21 주장인 센터백 피롤라도 있고 뭐 칸드레바라든지 그리고 최전방에 이제 그 살레르니타나의 공격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블라요 디아도 있고요. 블라요 디아 말고는 그렇게 믿을만한 공격수가 별로 없어요.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라치오도요 요즘에 그나마 괜찮아졌죠. 좀 전술적으로 눈에 띄는 건 라치오가 그 이제 오른쪽 제가 라치오가 너무 측면이 약하다 뭐 히사이나 파트릭이나 마루시치라든지 이런 좀 공격력이 다소간에 좀 적은 그런 선수들을 많이 택해왔단 말이야 라치오가. 근데 요즘 보면은 우측면에 라짜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 옛날에 한 3년 정도 전에 라치오가 그래도 좀 잘 나갈 때가 있었어. 그때 이제 시모네 인자기가 감독을 할 때인데 그때는 이제 3백을 썼단 말이에요 라치오가. 그때 오른쪽 윙백 보던 선수가 라짜리예요. 이 친구가 좀 주력이 빨라서 상대 엔드라인까지 침투해가지고 빠른 땅볼 크로스 올리고 막 그런 스타일의 선수인데 요즘에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라짜리가 그동안 안 쓰이다가 요즘에 쓰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측면에서 펠리페 안데르손이 얘가 웨스트햄이었나? 하여튼 그 EPL도 다녀오고 했는데 과거에 라치오 에이스였잖아요. 라치오의 공격 진행 방식도 다각화되어 있는 편이고 특히나 라치오 선수를 보면은 그 임모빌레도 그렇고요.
루이스 알베르토도 그렇고 그냥 좀 라치오의 핵심급들 그런 친구들이요. 대부분 국대 주간에 많이 출전을 안 한 선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체력 상태도 국대 주간 치르고 왔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 저는 이거는 일단은 라치오 쪽을 좋게 볼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무승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라치오가 워낙에 지금 올 시즌에 보면은 일반승조차 제대로 많이 못 캔단 말이야. 일반승 배당이 썩 좋지는 않아가지고 이 경기도 햄무나 마행 같은 고배당을 찔러볼 만도 하다. 예,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오늘 세리아 중에서 괜찮은 경기예요. 그만큼 오늘 세리아가 답이 없는데 다음 경기 아탈란타 나폴리는 저는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패스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왜 패스냐. 나폴리가 지금 감독을 갈았어요. 루디 가르시아 감독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AS 로마에서 감독을 했던 사람인데 저는 그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이분의 감독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프랑스 리그에 막 몽펠리아를 우승시키고 한 그런 감독이지만은 이런 강팀과는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 느꼈단 말이야. 근데 한 10년 뒤에 이제 나폴리에 와서도 비슷한 거를 많이 느꼈어요. 워낙 이제 작년에 스팔레티의 족적이 너무 대단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루디 가르시아가 나폴리에서 남기고 한 게 별로 없어요. 직전 경기 그 비 오는 날 엠폴리한테 홈에서 엠폴리한테 쳐맞기도 하고 물론 이제 엠폴리가 나폴리 상대로 전적이 좋았다 역대 전적 좋았다 뭐 이런 건 있었긴 했는데 마지막에 얻어맞고 죽었죠. 그러고선 경질이 됐는데 이제 나폴리가 왈테르 마짜리 감독을 앉혔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옛날에 이제 카바니 라베찌, 함식 이런 친구들이 뛸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의 나폴리 기틀을 다진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맛자리 감독을 선임을 했고 이제 3-4-2-1 이런 시스템을 좀 선호를 했었습니다. 3백을 좀 선호하는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양반이 나폴리를 잘 이끌다가 그 다음에 인터밀란 가가지고 망하고 와포드 가가지고 망하고 토리노랑 칼리아리 거치고선 그냥 그 뒤로는 행보가 별로예요. 근데 그러니까 좀 이제 주류 팀들을 맡은 지 오래됐다는 소리인데 어쨌든 과거에 나폴리를 잘 이끌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다시금 데려왔는데 저는 솔직히 높이는 안 봐요. 자기 말로는 뭐 스팔레티의 나폴리를 잘 분석해왔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본인이 자신이 쓴 3백보다 뭐 4-3-3을 쓸 수도 있겠죠. 스팔레티가 4-3-3을 많이 썼으니까. 지금 나폴리의 구성상으로 나는 3백 쓰기 좀 어렵다고 보거든. 좀 준수한 센터백도 많이 없고 윙백 자원으로도 왼쪽에 마이오호이는 부상에다가 우측면에는 디로렌조는 사실 공수 양면으로 기여하는 바가 커가지고 난 윙백보다는 그냥 풀백에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포백에 사이드백이.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마짜리 감독이 옛날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카바니 뭐 함식 라베찌 이렇게 전방 있고 뭐 양사이드로 후안 카밀로 수니가 크리스티안 마지오 중원에는 뭐 가르가노 괴칸 일러 뭐 발론 베라미 이런 그런 적에다가 중원에다가 후방에는 뭐 파울로 칸나바로 우고 캄파냐로 뭐 살바토레 아로니카 뭐 이런 친구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스쿼드를 꾸릴 당시에는 나폴리가 매 시즌 리그 득점 순위 3등 안에 들었던 그런 좀 득점력이 꽤나 있는 팀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이과인 오고 한 건데 막 뭐 인시니에랑 그건 나중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왈테르 마짜리 감독이랑은 좀 거리가 있을 때고 어쨌든 마짜리 감독이 이끌던 당시에도 나폴리는 공격적으로 꽤나 잘 굴러가는 팀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자마자 딱 오늘 온 경기에서 갑자기 막 오바세가 짙어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지금 오시멘도 복귀를 한다 만다 하는 것 같고 오늘 경기에 잠보 앙비사도 나온다 만다 하는 것 같은데 이 경기가 나폴리가 마침 감독이 딱 갈린 경기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어려워요. 근데 나폴리가 그건 있어. 올 시즌에 보면은 원정이잖아요. 올 시즌 아탈란타 원정 경기인데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해요. 올 시즌 보면은 이게 그나마 잘한다는 게 이거야. 뭐 작년에는 워낙에 이제 좀 페이스가 좋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일단은 작년 마지막으로 이제 23년 1월 5일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온 기록인데 이게 쭉 많이 이기고 작년에 몬짜한테 한번 친 이후로 올 시즌도요 홈에서 4승 2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정을 잘 치렀어요 나폴리가. 그냥 이런 거 말고는 할 말이 없어. 최근 원정 17경기 여기 인터밀란 경기 다음이에요. 여기부터 산포도리와의 경기 여기서부터 쭉 이게 총 17경기 정도 되고 12승 4무 1패 달리고 있다. 그리고 12승 중에 마헨이 10번 햄뮤가 2번이었다. 뭐 대부분 이제 좀 지난 시즌 기록이 많은데 올 시즌에는 그래도 원정에서 전부 다 마엔을 했던 나폴리입니다. 뭐 이런 것들 보이고 아탈란타도 오늘 핵심 미드필더 그 마르텐 데룬 아탈란타에서 아탈란타 팀 역사상 외국인 선수가 250경기를 뛴 게 마르틴 더룬이 처음이래요. 근데 데룬이 그 아탈란타에서 활약한 지 한 6, 7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거의 매 시즌을 막 30경기, 33경기 이상 뛰고 그랬던 선수예요. 아무튼 그렇게 좀 핵심 미드필더가 결정한다는 점이고 오늘 양팀 다 아탈란타나 나폴리나 주전 골키퍼가 결정할 가능성이 꽤나 커요. 아탈란타는 무소가 결정하고 나폴리는 메렛이 결정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양팀 다 서브 골키퍼가 출장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폴리를 오바세로 그렇게 이끌었던 마짜리 감독이라든지 양팀의 이름만 봐도 오바세가 조금 있어 보인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오바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 경기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이 안 내켜. 자, 그리고 밀란 대 피오렌티나도 있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왜냐면은 밀란이 오늘 좀 빵꾸가 많아. 지금 보니까 지루도 안 나오는 것 같고 레앙도 지난 경기에 그 이제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이번에 대표팀 소집도 안 됐고, 네, 레앙도 결장합니다. 그래서 밀란도 오늘 레앙도 없을 것 같고, 막 보니까 요비치 나오고 쭈쿠에제 나오고 퓰리시치도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중원에도 포베가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오늘 보니까 밀란이 15살짜리 카마르다라는 유망주가 있는데, 밀란 뉴스 중에 잘 나간다는 카마르다라는 친구를 뭐 데뷔시킨다고도 하는데, 그만큼 지금 밀란이 국대주간 치르고 와서 부상도 많고 원래도 부상 많았고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은 요즘에 좀 피오렌티나가 다소 좋았던 흐름이 끊겨가지고 좀 그냥 그저 그렇거든요. 좀 전방 자원들도 니콜라스 곤잘레스 그런 친구들이나 벨트란 이런 애들 저울질하고 은졸라 막 이런 애들 지금 좀 피오렌티나가 하니까 전방 공격진이 좀 정돈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좀 그거를 이렇게 좀 어떤 조합이 맞는지 조합도 하는 중이고, 그러니까 좀 경기력이 들쭉날쭉하다고 봐야죠. 보나벤투라도 한창 좋을 때보다는 별로라 그랬었고, 그냥 이 경기 저는 무승부 한번 찔러볼만 하지 않나, 그냥 그런 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 밀란이 홈에서 올 시즌 3승 2패인데 그 기간 동안 5경기 7득 3실로 좀 10골밖에 안 터졌고, 반대로 피오렌티나는 원정에서 3승 1무 2패로 괜찮은 편인데 10득점 8실점으로 오바세가 짙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로 갈피 잡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 경기도 그냥 언더나 무승부 정도 보고 말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이탈리아 경기는 맨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별로 말씀드릴 부분이 많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단골 고객들, 맨시티라든지 레쿠라든지 꼬마, 이런 어떤 유의미한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팀들만 믿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그런 팀들도 저는 일반승 배당이 매우 낮은 편이어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배팅하겠다, 햄무나 마엔 잡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